JB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싱싱이님의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김종배 더막가 촌철님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삽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네. 네. 내일이 성탄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화기애애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화기애애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이 시간에 윤석열 후보의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왜 개인에게 자유가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이 발언을 짚었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런 취지였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상대 진영의 마타도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실언 논란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 말들 때문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호남 분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지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정권은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인사발표할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 위치에 있느냐. 바뀔 게 없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 밖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네, 두 가지 발언 들으셨는데요. 둘 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려다 스텝이 꼬인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부득이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를 노린 진심 아니냐 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 발언은 실언이라고 보기는 솔직히 좀 저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허. 국민된 관점에서 실언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죠. 다만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평가를 하겠죠. 부득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 때문에. 네. 부득이라는 뜻이 뭡니까? 마지못해서 그렇죠. 내지 어쩔 수 없이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마지못해서 국민의힘을 선택을 했다. 그럼 뭐 이런 어떤 그 표현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내릴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내리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 정도로 가름을 하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을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자유민주주의도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이에요. 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개념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고대 그리스에서 태동을 해가지고 근대가 열리면서 다시 부활한 정치 체제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도 자본주의가 태동을 하면서 성립된 정치 이념 아니겠습니까? 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을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된 건데 이게 뭐 토종입니까? 이것도 그럼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하고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하고는 또 어떻게 그러면 그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그 서술 구조로 보면 민주화 운동이 주어잖아요. 네. 민주화 운동이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했던 민주화 운동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그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과 아닌 것을 나누는 구분법도 문제가 있고 네. 서술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비슷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초이스카이님, 자유민주주의도 수입된 사상입니다. 저보다도 모르셔. 뭐 이런 얘기 보내주셨고요. 파쿠파쿠 데스와님은 그럼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박정희가 말한 한국식 민주주의인가요? 라고 물음표를 보내주셨고요. 2228님, 이러면 저도 부득이하게 이번엔 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뭐 후보나 선대위가 실수하면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반복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후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 보좌하는 분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경주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실수를 말실수로만 한번 한정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면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보좌하는 분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경주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주고 그럼 A4 용지만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게 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보좌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 본인. 뭐 이렇게 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네. 잠깐만요. 지금 9030님은 토론을 하면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네. 네, 토론을 하면 어떨까요? 뭐 경선 토론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내부에서 하긴 하던데 예상보다 잘했다. 아, 예상보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경선 토론과 본선 토론은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경선 토론이 좀 목검승부라면 본선 토론은 진검승부라고 봐야 되니까. 진검승부. 예. 토론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그 뭐 지금 이제 몇 번 하느냐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되고는 있던데 그렇죠. 뭐 몇 번이 되지니까 일단 좀 토론회 열리면 한번 좀 보죠. 그리고 이제 평가가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두 후보의 토론을 시선 집중에서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자,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논란, 뭐 본인, 장모, 부인 줄여서 본부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부장 리스크를 어떻게 넘을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장모와 관련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고 얘기하시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또다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 2013년 349억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인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차명으로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무속인인 동업자 안모 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온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방청석 의자에 눕기도 했습니다. 최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어제 재판부가 징역 1년형을 선고를 했는데 검찰이 기소했던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어요. 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요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면서 징역 1년형을 선고를 했는데 두 가지 점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김건희 씨 이름도 언급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건 관련 인물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최 씨의 부탁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모 씨가 2010년 서울대 EMBA 과정에서 김건희 씨를 알게 됐고 2012년경 김건희 씨의 전시회를 통해 최 씨를 우연히 알게 됐다는 사실을 밝힌 건데요. 이 한 대목은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유발을 하죠. 네. 정말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인데 잔고증명서 위조 행위에까지 가담할 수 있는 건가? 당연히 궁금증이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된 건지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의 반응인데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모범 답안 같긴 한데 꼭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현직 검찰총장이라면 뭐 이런 멘트를 날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 이것도 좀 그런 게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러면 검찰도 뭐 불만 표하고 이런 게 우리 뉴스로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공적 행위에서도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이러쿵저러쿵 많이 했는데 현직 검찰총장도 아닌 분이 공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굳이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본인이 현재 지금 법무장관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일 뿐이지 대통령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대통령이라면 검찰을 지휘해야 되는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모범 답안인데 아직 아니잖아요. 그럼 뭐 꼭 저렇게 언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유죄 판결에 대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국민한테 뭔가 입장을 밝히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맞는 접근법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7602님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하다못해 유감이라도 한 번 더 표현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8672님은 통장 위조나 표창장 위조나 다 같은 위조인데 고작 징역 1년? 이렇게 또 물어주셨는데 한편 팬킹 라이킹님은 검찰 구형 그대로 꽉 채워 나오는 게 흔치는 않은데 검찰 구형이 너무 약하단 방증 아닌가요? 또 이런 의견을 보내주기도 하셨네요. 글쎄요. 이거는 이제 워낙 사법적으로 디테일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부에서 지금 관련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한번 좀 그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이 장모 최모 씨의 지금 통장 잔고 위조 관련한 내용이 좀 어떻게 수사가 됐느냐 그 역사도 한번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최 씨가 2016년이었죠. 동업자의 재판에 나와서 잔고 증명서를 가짜라고 인정을 했지만 당시에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3년이 흐르고 2019년에 이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들어갔고요. 사건을 배당을 했지만 당시 검찰은 또 넉 달이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가 작년 3월에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수사가 본격화됐고요. 어제 1심은 그 이후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소가 부득이 이루어진 기소였나요? 아하, 여기도 부득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럴게요. 어쨌든 이 가족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3부에서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과 차례로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출범식 후 51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아닙니다. 대표님 배려해 주신 덕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업어주십시오. 경선 후 첫 식사회동을 가진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선대위의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신설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어제 이 회동이 상당히 주목이 됐었죠. 네. 어제 아침에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윤건영 의원이 예고편을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결과가 나온 건데 선대위에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양새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후보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을 맡기는 이런 방식인데 공동위원장 체제를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모양새를 왜 선택을 했을까?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예우이자 상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팀 구현이 되는데 또 투톱 체제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껴안는다, 흡수한다 네.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타이밍인데요. 이 타이밍의 의미를 짓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례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협상에 가닥을 잡았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전까지 추가한 다음에 타이밍을 짚어야 되는데 어제 윤건영 의원이 판세 흐름과 관련해서 세 지점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새해 여론조사 결과, 그 다음으로는 설날 전후의 여론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선거운동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즉 어제 이루어진 이낙연 전 총리와의 회동,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움직임 모두 어디를 쳐다보고 있냐면 바로 1차 지점. 새해 여론조사를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겨냥해서 범여권의 지지세를 완전 통합하고 그렇게 해서 지지율 상승에 탄력을 받아서 확실하게 새해부터는 뭔가 치고 나가는 이런 흐름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깔고 지금 정치적 이벤트를 연속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쇄 중인 당원 게시판도 다시 열기로 했고요. 또 탈당 인사들도 내년 초에 일괄 복당시키기로 했잖아요. 네. 이 모든 게 지금 다 같은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악재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이러면서 여론조사가 지금 그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이전에 나타났던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현상이 일정하게 지금 제동이 걸리면서 혼전 양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먼저 범여권 지지층을 크게 결속을 시키면 이 혼전 양상에서 먼저 탈출해서 치고 나가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승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국민의힘이 지금 내분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이 범여권 결속이라고 하는 모양새를 연출을 해낸다고 한다면 또 대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정치 이벤트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이비가 말씀해 주신 부분을 김민호 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윤 후보가 잠자는 이낙연을 깨웠네요.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고마울 것 같습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브라이언 김님은 지금 이낙연 전 총리 타이밍 굿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7월이 님은 숟가락 얹기 아니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데이지님은 후보나 당과 결이 다른 소리를 한다? 원팀이라면서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직원을 서슴지 않겠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네. 자칫 갈등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일단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가 비전과 관련해서 그 경선 이후에 두 사람이 회동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때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제시했던 신복지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수용한다고 이재명 후보는 밝힌 바가 있어요. 결국은 그런 게 모두 국가 비전 수립에 들어가는 중요한 그 골간이 되는 건데 결이 다른 이야기라는 국가 비전을 잡는 데 있어서는 일단 뭐가 중요해요? 의견이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결이 다를 수는 있겠죠. 다만 그것이 집행 단계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가 비전 이 부분과 관련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천 단계에서 그러니까 갈등으로 연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백화제방 현상을 빚으면서 오히려 관심을 집중시킬 것인가 그것은 수위를 어떻게 조율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오랜만에 보는 화합 뉴스네요 라고 6307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이 화합 모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화합 모드로 계속 갈지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에 가석방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15년 1월에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됐었거든요. 근데 구속 기소가 된 건 그 전인 2013년 9월이니까 복역 기간이 8년이 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기 출소일은 2023년 5월인데 얼마 안 남기고 지금 가석방이 이루어진 겁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바로 이 점을 고려해서 가석방 결정을 내린 건데요. 좀 눈길을 끌어야 되는 것은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만이 아니라 상관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사면은 안 한다고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그 기조를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석기 전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씨,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등과 함께 정치적 사면 대상으로 계속 거론이 되어 왔던 인물입니다. 네네. 먼저 이 점을 환기한 다음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조치의 형식이 가석방인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면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에 따른 실무적 결정의 절차를 따랐다는 겁니다. 참고로 가석방 요건은 유기징역형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일단 요건은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니까 엄밀하게 보면 대통령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이 있죠. 박근혜 씨 같은 경우인데 형 집행정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형 집행정지 같은 경우도 가석방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검찰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 다음에 해당 검찰청장이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혹시 이걸 염두에 두고 가석방 카드를 지금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따라붙을 수가 있는데
오늘 조간을 보면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연말에 신년 특사에 박근혜 씨가 포함됐다. 네. 한명숙 전 총리와 함께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고 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삼면 논의를 했다까지만 지금 보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연합뉴스도 속보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 사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속보를 내놓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오늘 동아일보 보도고 이제 거의 똑같은 보도인데 사면인지 아니면 형 집행정지는 우회로를 택할 건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이석기 전 의원을 가석방을 한 상태에서 이러면 당연히 그럼 다른 사람들은 물음표가 이제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상관관계 속에서 이석기 가석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포인트는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하면 이거는 또 다른 논란을 낳지 않을까요?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사면은 안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네. 반면에 7392님은 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이낙연 전 총리가 사면 언급했다가 지지율 빠진 거 모르십니까? 정치적으로 좋은 결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얘기는 MB 얘기는 어디에서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박근혜 씨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사면이냐 형 집행정지이냐. 하여간 뚜껑이 하루 이틀 내로 좀 열릴 것 같은 거 한번 좀 보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박근혜 씨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 건강 상태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건강 상태만을 그 포인트 삼아서 부각하면서 그러니까 결정을 내릴 거라고 한다면 사면이 아니라 형 집행정지도 있을 수가 있다. 카드가.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사면이라고 쓰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 형집행정지일 이건 일단 수도 좀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만 좀 기다려보죠. 네, 알겠습니다. 별에는 밤님은 한명숙 사면하라고 박근혜 사면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오늘과 내일 일부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매서운 한파가 동반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맞는 성탄절이라서 이동과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셔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전화와 문자 등 마음을 나눌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몸은 외로워도 마음은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시선집중과 함께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